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연금 개혁 이번엔 될까입니다. 예. 대통령실이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2055년 바닥을 보일 걸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재 대통령실은 이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 육아와 복무 기간 등을 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서 입대와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건데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민주당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 소속 김남희 의원, 이 세대별로 공적 연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면서 전형적인 세대 간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일단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인정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중장년층의 납부효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 측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여당과 사전 교감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진행된 이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연금 개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제시하면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한번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막판에 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서 합의에 이를 뻔하다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죠. 여당은 다시 한번 이달 말까지 22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반면 야당은 특위 구성에 앞서서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정부안을 먼저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안을 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부가 안을 내면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논의 구조를 신속하게 짜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연금 관련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 같은 신경전을 두고 어떤 방식의 연금 개혁안이든 국민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모두 이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해서 유리한 논의 구조로 끌고 가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연금 개혁 이번엔 될까의 느낌표는 다시 시작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금 재정 부족분이 하루에 1,400여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혁이 이토록 지체되는 건 정치권이 표의 유불리를 따져온 것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당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22대 국회 초부터 여야가 개혁안 논의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네.